김소연 변호사님, 네, 김소연 변호사. 예. 황우여 전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는 내가 버텨보겠노라 하는 예. 게 이제 명태균이 지금 말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고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반격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그 이유인데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기각이 나든지 이제 기소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사이에 얼마든지 이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비해서 너무 대우가 박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우리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확인했던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현재 태도는 반성이나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뭔가 지금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 없죠. 네, 없죠. 네, 자기가 만든 정권인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느냐. 자기가 진짜 앞에 서가지고 진도 지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클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비판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압박을 넣어서 감찰관 그리고 가까운 측근들 좀 배제시키자, 외부 활동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은 다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일단 용산과 국힘은 좀 뭔가 이렇게 이제 조율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엘롱 하는 거하고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할 수가 있는데 네. 특별감찰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일에 대해서 감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하고 친했고 제 앞에 그 국정기조실장을 했던 이석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특별감찰관 했었거든요.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기 후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튕겨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누가 감찰관이 되든 지금 민정수석보다 한참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석수가 우병우보다 선배였다니까요. 그래도 튕겨져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우세사고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별감찰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민정수석실에 비서관 하나 그냥 두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무엇을 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 누구 자르고 더 좋은 자리로 보내는데 이 정권은 사고 친 사람을 벌 주는 거 봤습니까? 네. 이 정권은 잘하는 사람은 절대 상을 못 받아요. 잘못하고 찍혀야 더 좋은 자리로 갑니다. 그래야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집요하게 팩트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본인이 내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챙기겠다라고 최근 며칠 사이에 얘기를 했다면, 정말로 SSPP님이 글 올려주신 것처럼 박선원 의원님, 김건희 국정 개입 못하는 법 발의해 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너무 분노합니다. 이제 이런 말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 이게 대통령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또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해야 할 일, 네. 역할이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위에서 상전이 되어서 정말로 그 장립무사에 예. 그리고 안전뱅이 주술사처럼 어깨 이렇게 올라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 이거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예. 그건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 어떤 그 영부인이 이렇게 했어요. 그 영부인이 대통령 옆에 서는 것도 다소곳하고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또 의전이라든지 부속실에서 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의전이나 의전실에서 아니면 일부속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 여사 부속실 말고 대통령 부속실에서도 정확합니다. 자, 앞에 행사장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5걸음 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오를 때 여사님 거기 기다리시다가 같이 손잡고 따라가십시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게 의전이에요. 네. 그거 안 하잖아요. 센터 본능 항상 가운데 자리에 서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운데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누가? 대통령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의전 비서관실이든 누구든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자꾸 나보고 무슨 국정에 관여하지 마라, 빠져라, 뒤로 물러서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민주주의 자유 이러면은 민주당 성향의 좀 뭐 진보 정당이라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개혁 지향적인 데는 아니 뭐 여성이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는 거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특히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어서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국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노약자라든지 여성 문제 정도 좀 들여다보는 거고 그 외에는 국정에 관여를 안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찍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그래도 이런 아니 문제만큼은 그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은 둘 중에 하나로 찍히는 거죠. 좌표로 해서 당원들한테 당하든지 아니면 캐비넷으로 당하든지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정말로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국회의원 다 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보수 정당의 의원님들이 예. 다 나름대로의 실제 수준이 취향. 그렇습니까?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밖에서 이렇게 뵀던 그 보수 정당의 예.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번에 국회에 진출해서 의원님들 뵈니까 좀 달라요. 많이 약해졌고 자기 말씀들을 안 하시고 그리고 많이 친일 극우화라고 하는 뉴라이트 쪽 성향도 많이 갖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에 있는 뉴스위크하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전직 대통령 영부인과 비교를 했어요. 김정숙 여사 그리고 권양숙 여사까지 거론하면서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제가 권양숙 여사님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예. 청와대 5년 내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네. 권양숙 여사님 말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권양숙 여사님이 굳이 하신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명절 때 수석 비서관 부인들 몇 분하고 같이 조찬하거나 오찬하는 정도. 그 외에 행사장에 별도로 가신 기억이 없습니다. 네. 있다면 뭐 이제 그 5.18 관련 영화 나왔을 때 대통령과 같이 극장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보시는 것 정도. 그 외에 권양숙 여사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신 게 없어요. 안 하셨어요. 정말로 절제하시고 자제하시고 숨은 그림자처럼 계셨고요. 김정숙 여사님도 그렇게 많이 대외 활동하신 게 없고 국정에 감나라 배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김정숙 여사님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거의 비슷하게 무슨 동업자 의식 그런 거 없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 배우자의 문제가 저렇게 심각해서 국민들이 지탄을 목소리를 높이는데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거론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해명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대통령으로서 맞느냐? 아니 나는 저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 정도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어디다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다 대고 해요? 말이 안 되죠. 그 멜라니 여사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 여사 지난 일기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게 멜라니 여사가 활동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원했어요. 워낙 사회적 활동을 하고 표도 모으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스스로 안 했어요. 멜라니 여사가. 미국에도 안 합니다. 누가 해요? 질 바이든 여사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박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저만큼 못할 줄 누가 예상 알았겠어요? 못했죠. 예.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국정에 깊이 개입해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위에서 활동할 것이라고는 상상 못하셨죠. 이 정도까지는 아닐까. 그렇죠. 소문은 좀 났지만 설마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경선하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 참모로서의 역할은 좀 했겠거니 싶었지만 국정 운영에서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장관들이 이 대통령을 독대 보고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6개월마다 장관은 불안한 거예요. 6개월 지나면 또 다음 6개월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또 다음 6개월 해서 보통 한 1년 6개월 2년 하면 장관을 간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사업거리를 하나 들고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하고 싶은 게 장관의 욕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모시는 장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독대복을 받지 않아요. 날짜 잡아줘서 가보면은 그냥 서류 넣고 가십시오 해놓고 2, 3일 지나면 이 서류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를 합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어요. 그게 이 정부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실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을 전언해 주신 거죠. 확인은 안 했고요. 전언을 제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본 사람이 전언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공유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V0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V1, V2가 아니고 V0, V1이다. 1 앞에 있는 숫자 V0 권력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0인데 그러나 1 앞에 있는 숫자가 0이지 않습니까? V0.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 검찰도 안 움직여. 대통령실은 그냥 아예 철판 깔아버렸어요. 민주당은 싸우려도 한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 이제 어디서 탈이 나냐면은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꼭 탈이 납니다. 또 대형 인사사고 같은 데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화불단행,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사자성 한 번 더 말씀. 화불단행. 화불단행. 화라고 하는 것은 홀로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게 왜 불거지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고 국정 운영이 잘 되면은 불만 있는 사람이 수구리거든요. 나 돈 못 받은 거 있다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권 만들었어. 나 명태균이야. 하지만 국정 운영 잘 되고 있고 뭐 나에게 돌아오는 것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참겠어.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없고 손가락질은 받고 나라 운영은 지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2년짜리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2년짜리인데 지금 하루하루가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또 생계를 위해서 거리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대신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국민 대신해서 싸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선원 의원님은 이제 이 정권이 정말로 어떻게 가도록 노력하고 계신지 실제 행동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이 국방위원이고 정보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입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의 참화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것을 가장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 팀이라 그래가지고 계엄하지 못하도록 오늘 또 제가 국회 국방위에서 뭔가를 하나 새로운 문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결코 계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전쟁을 막고 계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을 지켜드리는 것. 대표님을 지켜드리는 것은 법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언론으로 죽이려 했다가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표 반드시 무죄입니다. 무죄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뭐 근거가 있느냐? 그럼 나름대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첩보가 있는데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워낙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어쨌든 잘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속에서 나온 거고 진짜로 저도요. 아까 국가정보원에서 이 다음 예산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예산기획관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은 내가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친구는 제 대학교 3년 후배라고 몇 번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전쟁을 막고 계엄을 못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이 정권이 정말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가장 국민들 앞에 서서 싸우실 거죠. 그건 모든 우리 당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이고 그 앞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국민을 대신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말씀 좀 여러분들 마음을 놓이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방송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첩보에 의하면 이번 금요일 날 법원의 1심 선고는 이재명 무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 맞다. 사필 규정이다. 대한민국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고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라는 것에서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 첩보가 사실이길 바라는 거죠. 그 첩보가 사실이길 바라고 네. 민심은 천심이고 그 그렇습니다. 천심은 법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저도 100% 무죄임을 확신하고 네, 저도 그 무죄임을 내용을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고소 전략인데 역시 고맙습니다. 고수다운 면모로 김건희 여사가 내 임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